이상화 씨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기 대구 출신 작가시고요. 1901년 4월 5일에 태어나셨어요. 식목일. 1919년 대구 3.1 만세운동 이걸 모의를 하시다가 발각이 돼서 피신도 하셨고요. 예. 1922년 백조라는 문예지 동인으로 문단에 등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남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한 교육자셨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아마추어 권투 선수세요. 그렇게 안 생기셨는데 권투 시인하면 격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그래서 교남학교에 권투부도 막 창설도 막 하시고, 오. 그러니까 문화적 재능도 계시지만 운동도 되게 좋아하셨다고 하고요. 그 주요 작품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의 침실로. 이 제목을 이렇게 아니고 다 마돈나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저도 알았습니다. 나의 침실로. 많은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의 좀 호기심을 자극했던 예, 또 그렇죠. 저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마돈나라는 또 예. 인물이 등장하는 그런 시인데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주실까요? 예. 할아버지 성함이 금남 이동진 선생인데 이동진 선생. 그때 이동진 할아버지가 아주 이 부를 많이 그 부자가 되신 거. 네. 그런데 그 부자가 되신 이동진 조부가 그 축적한 재산을 자기를 위해 쓴 게 아니고 그 우연소로라는 그러니까 사숙 아카데미를 만드는데 상당히 이제 그 돈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소로의 뜻은 뭐냐하면 뜻 있는 선비들이 모여서 나라를 걱정하고 어떤 의로움을 기르는 곳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 고사성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학교가 바로 우연소로이고요. 사실은 우리 잘 모르지만 그 우연소로가 비치한 책들이 이미 만 권이 있었어요. 당시 애국계몽 기사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들을 이 가문에서 네. 구입하고 읽게 하고 함께 읽고 재워주고 나누면서 예. 선생을 초빙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아카데미를 이제 연 거죠. 가정 내에서 집안 내에서 자연스럽게 배운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러한 시를 쓰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식과 교양이 어우러지고 함께 나누는 그곳에서 성장을 했던 배경도 있었고 또 그 형제들의 면면도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저도 봄의 염원을 부르면서 이상화 시인과 그 가문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었는데요. 집안 자체가 유복하기도 했고 또 대구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다고 하죠. 이상화 시인의 사형제 모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첫째 이상정은 중국에서 독립군을 이끈 장군이셨고요. 또 둘째 이상화는 아시다시피 민족 시인. 셋째 이상백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이자 한국 최초 IOC 위원이셨고요. 또 넷째 이상호는 정통 수렵가이자 저술가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둘째와 넷째가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스펙이. 아니 그 형님 이상정 그 운동가의 아내분이 또 그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권기용 여사기도 하고 어쨌든 그 학식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에 또 피가 흘렀던 이 가문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때 가보시면 그 거실에 용봉인학이라는 편액이 보입니다. 내 형제에 대한 그 표현을 용봉인학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용은 하늘을 나는 용. 예. 봉은 봉황인가요? 예. 예. 이는 기린. 옛날에 기린은 그렇게 출중함의 표현이었거든요. 달리 말하자면 야 우리 내 형제 잘났다. 그렇네요. 아주 대단한 형제들이지라고 그렇게 아마 세평이 있었나 봅니다. 이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집안이 쪽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쪽에서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형제들 다 잘났어요 이게 아니라 그 시절에 이런 식으로 잘나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거라는 메시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진건 작가는 어땠을까요? 네, 소설가 현진건은 1900년 8월 9일 대구 계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독립운동가라 그러면 저항적인 어떤 작품들을 많이 내는 것도 있지만 그 이후에 친일적인 어떤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유혹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리얼리즘의 시초에 들어가는 이제 분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문학이라는 거는 막 굉장히 은유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뭔가 추상적으로 그려내야 될 듯한 유혹이 있고 그러다 보면 주제가 현실하고 동떨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1928년에 동아일보 사회부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거죠. 그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그 신문에서 지워버리는 그 사건으로 약 1년간 투옥을 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운수 좋은 날, 술 권하는 사회는 뭐 문학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가면 어떻게든 접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때는 잘 막 너무 재미없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우리 노래도 불러주셨지만 이상하 시인에 대해서 제가 그 이상하 시인의 그 시를 배울 때 누가 이런 노래를 틀어놓았으면 그 감정을 정확하게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해오거든요. 일년의 일행의 의미를 찾으시오 뭐 이런 거잖아요. 글은 무엇을 예. 상징하고. 네,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무조건 일단 읽어놔라. 나중에 그게 떠오를 거다. 알게 된다. 예, 알게 될 것이다라는 신호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지겨웠지만 살아보니까 이게 왜 사실주의적인 문학으로서 인정을 받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개인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분이 바로 현진건의 문학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시대상이 워낙에 엄혹했기 때문에 뭐 작품 활동을 하면서도 약간 친일주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도 있었고 또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일장기를 지워버리는 당시 이분이 또 사회부장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의식 있는 언론인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셨는데 이런 배경에도 또 이상화 시인과 마찬가지로 또 가정 또 가족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교수님? 보통 이상화 시인이 그 가문이 집안이 좀 정통 유림 가문이라면 이 현진건 소설가는 중인계층 집안이죠. 대부분 외국어학교 출신이거나 아예 선조들은 역관이거나 예. 그래서 누구보다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어떤 세계관 같은 게 이 집안 형제들에게 있었어요. 그 이상화 시인에게 이상정 맏형이 큰 존재였다면 예. 현진건 작가에게는 바로 그 형님, 위의 형님이죠. 이회 형님이죠. 현정건의 존재가 상당했거든요. 현정건은 대단히 유명한 상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내 형님이 저렇게 지금 고생하시는데 내가 그럴 순 없지라는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하면 훨씬 이 형제 관계를 흥미롭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집안만 보더라도 또 이 두 분과 평행 이론 첫 번째 저희가 예. 또 근거로 볼 수 있겠고 뭐 학창 시절에는 따로따로 배우셨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두 분은 또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당시에 그들은 유명한 문인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이들을 네. 유명한 문인으로 알렸을까? 한 사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가 바로 백희만 선생입니다. 이 이상화 현진건의 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백희만 선생 자신이 금성이라는 동인지에서 시인으로 활동도 이제 하셨고 네. 훗날 이제 이상화와 현진건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들의 문학을 적극적으로 알린 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산 벗으로서의 어떤 의리감 아니면 책무감, 사명감, 빨리 죽은 벗들을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뭐 상어와 고을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고을은 더 일찍 죽은 시인 대구의 시인 이장희를 이야기하지만 뭐 씨 뿌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책에서 이 대구 출신 청년 작가들을 많이 알리고 그런 사업도 많이 하셨죠. 그러면 백기만 또 이상화 현진건 어떻게 보면 또 삼총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이 세 분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세 사람의 인연은 그러니까 대구에서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시인 이상화는 대구 3.1운동을 이제 주도하는 그러한 일에 나서다가 들키는 바람에 서울로 이렇게 잠시 거처를 옮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야 서울에서 3.1운동이 벌어졌대. 대구 우리 가만히 있지 말자. 그런 식의 어떤 청년들의 그 협의, 의논들의 앞장섰던 이 중에 하나가 이제 백기만이었고 요즘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소울메이트. 그 정도로.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꿈을 키우기도 참 쉽지 않은 시절에 이 문학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그리고 또 가슴속에 그 열정을 품은 한 10대 소년들이 계속해서 습작을 하고 교류를 하고 또 독립운동까지 맞습니다. 하게 된 거네요. 그 습작의 출발이 바로 전해지지 않는 동인지 거화라는 음. 동인지이지요. 남아있지 않지만 그 제호를 들으면 횃불 아닙니까? 네, 네. 큰 불이잖아요. 아. 그리고 이상화 선생은 자신의 호를 불화자를 써서 상화라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다 세 명이 이 뜨거운 사나이였다. 뜨거운 청년이었다. 그 뜨거움의 감각을 어떤 경우에는 만세로, 어떤 경우에는 문학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근데 이분의 공통점은 이제 좀 이렇게 사진으로밖에 저희가 만나볼 수 없는데 일단 이상화 시인 같은 경우에는 그 고택 앞에도 있지만 멋있게 코트를 입으시고 중절모를 쓰시고 또 현진건 작가는 양복 입은 그 모습이 굉장히 그 근대 시대에 멋쟁이셨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모던 보이죠. 모던 보이. 모던 보이라고 하면 딱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 이제 그대로 여러 가지 맥락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갖춰서 이렇게 품위를 지키는 것이 또 문학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뭐 의례적인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가독인 거잖아요. 옷 하나 입는 것도 다 가독이니까 뭔가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으로서 생각을 하고 더 그렇게 노출되려고 하시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입고서 대구에 또 근대 골목을 누비시고 또 계산동 우리 중구에 모여서 또 문학적인 고뇌도 함께 나누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에스프레소도 한잔 하고 두 분 사진 보니까 실제로도 좀 잘생기셨어요. 저도 이제 좀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좀 알아보거든요. 자칭 손석 이게 그 과거에 예. 과거에 좀 잘생겨 본 경험이 좀 있어요. 두 분이 좀 우리 관 것 같은데요. 당시에도 이렇게 현진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얼굴이 막 희고 잘생기고 좀 노동자 같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게 막 풀솜에 쌓여 자라난 기공자 뭐 이렇게 막 별명으로 막 불렸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또 그런 외양으로 좀 조명을 많이 받기도 했을까요 그 당시에? 현진건 미남설. 설입니까 설? 예. 아니면 미남 미론이라고 해볼까요? 예. 도대체 그 말이 어디서 출처가 있어요. 출처가 있냐면 실제 미남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미남이지요. 근데 뭐 예. 원고는 다 아, 이제 예, 취향의 미남- 영역이고 미남입니다. 예, 다 예. 개성이 있는데. 그 서울신문사라는 신문사에서 그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 특집에 이제 월탄 박종화 선생이 아주 희고 잘생겼다. 그리고 이제 씩씩하고 시원스럽게 생겼다. 기풍, 외모에서 보이는 그런 것을 통틀어서 미남이야. 그렇게 이제 월탄 박종화 선생이 회고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많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뭔가 검색하시면서 그래서 뭔가 지금 혼돈이 오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저희가 해드린 거죠. 예. 미남보다는 호남. 호남. 저도 설로.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쵸. 그러면은 뭐 현진건 선생에 대해서는 말씀 많이 나눴는데 이상화 선생 미남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는 걸로 모두가 인정하는 그분은 인정. 미남인 걸로. 네.